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8시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쇼핑몰 앞. 해가 뜨기도 전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했고 교통은 마비됐습니다. 디즈니월드 신규 놀이기구 오픈? 아닙니다. 유명 가수 콘서트?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슈퍼마켓 H마트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H마트. 그날 입장하는 데만 이 시간이 걸렸고 주차장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휴가를 냈고 어떤 가족은 유모차를 끌고 새벽부터 왔습니다. 60대 할머니는 손녀를 데리고 왔고 20대 미국 청년은 한국 여자친구를 위해 이 시간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줄에 선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기다렸어요. 2시간쯤이야. 대체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끈 걸까요? 저는 에밀리 천, 플로리다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15년간 이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취재해 왔죠. 그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건 단순한 마트 오픈이 아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눈물이었고 고향을 잃은 이민자들이 되찾은 위안이었으며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문화의 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슈퍼마켓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고향의 맛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 낯선 땅에서 한국을 그리워한 사람들, 그리고 음식으로 문화를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H마트 최고,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 스토리를 계속 전하는 힘입니다. 이야기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 퀸즈의 작은 식료품점. 한국에서 이민 온 김일애 씨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한아름. 한아름. 나중에 H마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그 작은 가게였죠. 김일애 씨는 당시 30대 초반.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온 지 5년째였어요. 미국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낯선 음식, 특히 음식이 힘들었어요. 김 씨의 남편은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800. 김 씨는 옷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두 아이는 이웃집 한국인 할머니가 봐줬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김 씨가 훗날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새벽에 나가면 애들이 자고 있고 밤에 들어오면 애들이 자고 있었죠. 아이들 얼굴 제대로 보는 게 주말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한테 뭘 해주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어요. 왜 우니? 엄마, 애들이 내 도시락 냄새 이상하대. 김치 냄새 난대. 그날 김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샌드위치 싸줄게. 하지만 샌드위치를 싸주면서도 마음이 찢어졌어요. 내 딸이 김치를 부끄러워하다니. 한국 음식을 창피해하다니. 이게 맞나? 그날 밤 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가게 하나 하고 싶어. 무슨 가게? 한국 식품 파는 가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저축한 거 $3,000밖에 없잖아. 그거면 돼. 안 돼. 망하면 어떡하려고. 안 망해. 나만 이런 게 아닐 거야. 뭐가? 김치가 먹고 싶어서 울었어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죠.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해주고 싶었는데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맨해튼에서 퀸즈까지 1시간씩 가서 김치 한 통 사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았으니까요. 알았어. 해보자.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나도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둘은 결심했습니다. 1982년 7월 15일, 김일애 씨 부부는 저축한 3,000달러를 들고 퀸즈로 갔습니다. 비어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찾았어요. 월세 500달러. 크기는 고작 50평. 여기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하러 가고 밤에 가게 준비. 벽을 칠하고 선반을 만들고 간판을 달았어요. 모두 직접 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김 씨의 손은 페인트로 얼룩졌고 남편의 손은 못질하다 멍들었죠. 한 달 뒤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진열대는 5개, 냉장고는 2개뿐. 하지만 김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뉴저지 도매시장에 갔고 한국에서 김치를 직접 공수해 왔으며 하나하나 정성껏 진열했죠. 그리고 8월 1일 오픈날, 김 씨는 새벽부터 떨렸어요. 손님이 올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오전 9시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불안했죠. 역시 안 되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 한 분. 여기 한국 물건 파는데 맞아요? 네, 네. 어서 오세요. 김 씨가 너무 반가워서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고추장이 있네. 된장도 있고, 김치도. 진짜 김치가 여기 있네. 할머니는 김치통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아. 할머니,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응, 20년 됐어. 그동안 김치는 어떻게? 내가 담갔지. 근데 재료 구하기가 힘들어서 맛이 영 아니더라고. 할머니는 김치통을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달러요. 비싸네. 죄송해요. 한국에서 공수해 온 거라.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값어치는 해. 할머니가 김치통을 꼭 안고 나가는 모습. 김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날 손님이 3명 왔습니다. 이틀째 5명, 사흘째 8명. 일주일 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퀸즈에 한국 식품 파는 곳 생겼대. 김치가 한국 맛이래.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대. 한 달 뒤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그날 김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남편과 둘이 울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응, 당신이 대단해. 아니야, 우리가 대단한 거지. 하지만 성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날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어요. 김 씨 부부는 일주일에 7일,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했어요. 저녁은 가게 한 구석에서 라면으로 때웠죠. 엄마, 우리 언제 집에서 밥 먹어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다른 애들은 다 가족이랑 저녁 먹는데 우리는 왜 맨날 가게에 있어야 돼요? 김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봄,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죠. 김씨 댁 맞으신가요?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계산대는 부서져 있었어요. 현금 2,000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냉장고도 망가뜨려 놓고 갔더라고요. 안에 있던 김치, 반찬 모두 상했습니다. 김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남편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 뭐?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고. 10살짜리 딸의 말. 김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고치고 계산대를 새로 사고 냉장고를 수리했어요. 돈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빌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문을 열었죠. 손님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들었어요. 도둑 들었다면서요? 다시 문 여셔서 다행이에요. 어떤 손님은 돈을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받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사장님 없으면 우리 어디서 김치 사요? 그날 김 씨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의 가게에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박 할머니였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오시는 분. 70대 후반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수요일이잖아. 할머니는 매번 같은 것만 사셨어요. 김치 한 통, 쌀 2kg, 된장 하나. 그런데 어느 수요일 할머니가 안 오셨어요. 김 씨는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 다음 주 수요일도 안 오셨어요. 김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번호를 남긴 게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할머니 집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주소도 몰라. 전화번호로 찾을 수 있잖아. 다음 날 김 씨 부부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누구야? 저예요. 한아름 가게 김일이. 아, 사장님. 할머니는 독감에 걸려 일주일째 누워 계셨대요. 혼자 사시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김 씨는 즉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죽을 끓여가고 김치를 갖다 드리고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할머니, 괜찮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 난 그냥 손님인데. 김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제 첫 손님이셨어요. 제가 가게 처음 열었을 때 두 번째로 오신 분이 할머니셨죠. 기억하세요? 그래, 기억해. 그때 할머니가 김치 사시면서 울으셨잖아요. 20년 만에 본다고. 그 모습 보고 제가 이 일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 갚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게 김일애 씨의 방식이었어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한아름을 사랑했던 겁니다. 1990년대 가게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뉴욕에 지점이 생겼고 뉴저지에도 문을 열었어요. 김 씨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한아름 김일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고 그 여파가 미국까지 왔어요. 한국 식품 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가격은 2배로 뛰었고 물량은 반으로 줄었죠.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하나? 그럼 손님들이 못 사는데.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가격 안 올린다. 우리가 마진을 줄이자. 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리 망해요. 괜찮아. 1년만 버티면 돼.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정상화될 거야. 그때까지 버티는 거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였어요. 6개월 뒤 김 씨의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줬어요. 사장님, 우리 월급. 미안해. 다음 달에 줄게. 이번 달이 벌써 3달째인데요. 알아. 정말 미안해. 어떤 직원들은 떠났습니다. 남은 직원들도 불안해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님들이 움직인 겁니다. 사장님 들었어요. 가게가 힘들다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다 알아요. 한 손님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그냥 받으세요. 봉투 안에 1,000달러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으세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그날 이후 계속 손님들이 돈을 가져다 줬습니다. 100달러, 200달러. 어떤 할머니는 50달러를 쥐어줬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받아. 내가 한 달 용돈이야. 그럼 할머니는 어떡하시려고? 난 괜찮아. 사장님이 더 필요해. 김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까지.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1999년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가게도 다시 정상화됐죠. 제일 먼저 한 일. 손님들한테 받은 돈을 갚는 것. 사장님, 이건 준 거예요. 갚지 마세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정말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빚지고 못 살아요. 받아주세요. 김 씨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면서 받았어요. 사장님,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2000년대 들어서 한아름은 H마트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통합했습니다. 이제는 동부를 넘어 서부로, 남부로 확장하기 시작했죠.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LA. H마트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2010년 김일애 씨는 은퇴했습니다. 그때 나이 58세, 28년간 한 길을 걸어온 사람. 은퇴식 날 수백 명의 직원과 손님들이 모였어요. 감사합니다. 김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8년 전 50평짜리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김치 몇 통, 된장 몇 개. 그게 전부였죠. 근데 오늘 전국에 60개 매장이 생겼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겁니다.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김 씨는 울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고향을 지킨 사람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김치 한 통이 위로가 되길 바랐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엄마 생각나게 하길 바랐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
이루었습니다. 장래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김일애 씨가 은퇴한 뒤 H마트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의 철학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위로를 판다. 2020년 H마트는 플로리다 올랜도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올랜도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한국인 인구는 0.25%밖에 안 됐지만 한식에 대한 수요는 엄청났거든요.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때문에 관광객이 많았고 미식의 도시로 유명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올랜도에 가야 해요.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김민수 이사가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김 이사는 2019년 말 올랜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을 만났죠. 김 이사가 만난 첫 번째 사람. 박영숙 씨, 65세. 올랜도에서 30년을 산 분이었어요. H마트가 온다고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언제요? 언제 와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빨리요. 빨리 와야 해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30년 기다렸어요. 30년 동안 한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2시간 운전해서 마이애미까지 갔어요. 김치 한 통 사러. 김 이사는 놀랐습니다. 2시간이요? 네. 왕복 4시간. 한 달에 한 번씩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게 고향 맛이잖아요. 김 이사는 그날 10명을 더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애미까지 간다. 집에서 직접 만든다. 친구가 한국 갈 때 부탁한다. 어떻게든 한국 음식을 구한다는 거였죠. 이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김 이사가 본사에 보고했어요. 30년을 기다리셨대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랜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올랜도 H마트 오픈을 준비한 팀은 30명. 팀장 김민수 이사, 50대 초반. H마트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처음엔 쉬울 줄 알았어요. 김 이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건물 구하고 물건 들여놓고 문 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완전 착각이었죠. 건물 문제부터 시작됐어요. 올랜도에는 적당한 크기의 빈 건물이 없었습니다. 1년을 찾았어요. 그러다 찾은 게 슈퍼 타겟이 있던 건물. 13만 평방피트 약 3,700평? 엄청난 크기였죠. 이 정도면 전 세계 H마트 중 최대 규모예요. 처음엔 겁났어요. 과연 채울 수 있을까? 팀원들도 걱정했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요? 올랜도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망하면 어떡해요? 김 이사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박영숙 씨를 떠올렸습니다. 30년 기다렸다던 그분. 2시간 운전해서 김치 사러 가던 그분. 하자. 제대로 하자. 올랜도 사람들에게 최고를 보여주자. 이분들이 평생 기다린 건데 대충 할 수 없어. 진열대 설치, 냉장고 배치, 재고 확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었어요. 진열팀장 이수진 씨, 30대 후반. H마트에서 1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라면 코너 진열하는 데만 3일 걸렸어요. 이 씨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종류가 300개가 넘거든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배치했죠. 신라면, 너구리, 짜파구리. 한국에서 온 라면, 미국에서 만든 라면. 모두 제자리를 찾아줘야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김 코너. 종류가 50가지가 넘어요. 재래김, 파래김, 돌김, 막김, 구운김, 조미김. 어떻게 배치해야 손님들이 찾기 쉬울까? 매일 고민했어요. 이 씨의 남편과 두 아이. 한 달 동안 이 씨를 거의 못 봤대요. 미안해. 이 씨가 전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알아. 근데 애들이 어떤데? 엄마 보고 싶대. 나도 보고 싶어. 언제 와? 다음 주에. 아니, 다다음 주에. 또 미루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울었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가족도 못 챙기고. 그때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말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하는 일 생각해봐. 30년 기다린 사람들 있잖아. 그분들한테 우리가 고향을 돌려드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 이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냉동식품 코너 담당 최진우 씨. 20대 후반 H마트 경력 3년.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최 씨가 말했습니다. 온도 관리예요. 냉동식품은 온도가 생명이거든요. 영하 18도를 유지해야 해요. 1도라도 올라가면 제품이 다 상해요. 올랜도는 플로리다니까 덥습니다. 한겨울에도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요. 냉동고 설치가 까다로웠죠. 처음 테스트했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냉동고 문제가 아니라 건물 단열이 약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샘 회의를 했죠. 결국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비용이 예산의 2배가 들었어요. 본사에서 난리 났어요. 왜 이렇게 돈을 쓰냐고. 근데 김민수 이사님이 손님들한테 상한 음식 팔 수 없다.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눈물 날 뻔했어요. 최 씨는 2주 동안 냉동고 옆에서 잤습니다. 온도를 체크하려고 한밤중에도 이 시간마다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왜요? 맨날 일만 한다고. 데이트도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헤어지셨어요? 아니요. 설득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12월 되면 끝난다고. 여자친구가 뭐래요? 울더라고요. 진우야, 너 너무 열심히 산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내가 좋아. 래요. 최 씨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싶었어요. 2024년 11월 28일 오픈 일주일 전 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김민수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비 상황 점검 들어갑니다. 각 팀이 보고를 했어요. 진열팀 90% 완료. 냉동팀 100% 완료. 계산대팀 테스트 중. 주차장팀 라인 표시 완료.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김치가 안 왔습니다. 구매팀장이 보고했어요. 뭐라고? 한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세관에서 묶였대요. 서류 문제래요. 김민수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치 없이 어떻게 오픈을 해? 김치는 H마트의 상징이었어요. 한국 마트에 김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떻게 해요?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최소 3일은 걸린대요. 3일이면 오픈 직전이잖아. 그것도 잘 되면이고 안 되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미국에서 만든 김치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김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손님들이 30년 기다린 게 한국 김치예요.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그건 배신이에요. 근데 기다립시다. 김치가 올 때까지 오픈을 미룬다고요? 그럴 순 없어요. 광고 다 나갔고 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김 이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만 300 마이너스 기적 같은 전화. 다음날 새벽 3시 김민수 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구매팀장이었어요. 사장님, 해결됐어요. 뭐가? 김치요. 정말? 네. 서류 문제 해결됐대요. 내일 새벽에 도착한대요. 김 이사는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확인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김 이사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김치를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쳤어요. 왔다. 김치 왔다. 드디어 마치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통을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으면서 다들 웃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진짜 오픈할 수 있다. 1만 600 마이너스 오픈 전날 밤. 2024년 12월 4일 밤 10시. 오픈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진열도, 조명도, 온도도 다 준비됐죠. 김민수 이사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준비한 게 내일 드디어 세상에 나갑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힘들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밤샘하고, 가족 못 보고,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었죠. 근데 후회 안 해요. 김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박영숙 씨 기억하세요? 30년 기다렸다던 분. 그분 내일 오실 거예요. 첫 손님으로 우리가 그분한테 고향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30년 만에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팀원들도 울었습니다. 최진우 씨도 울었죠. 제가 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래 해봐. 저는 H마트에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돈 벌려고 하는 일. 근데 30년 기다린 사람들 이야기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여자친구랑 싸우면서도 계속한 이유가 그거예요. 최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 박영숙 씨가 오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30년 기다리셨죠? 이제 편히 장 보세요. 그러고 싶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김민수 이사도 울었어요. 고마워. 다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가게에서 밤을 샜어요. 내일을 기다리면서 2024년 12월 5일 새벽 5시 김민수 이사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의 가슴은 뜨거웠죠. 30분 뒤 팀원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응. 잠이 안 오더라. 저도요. 너무 떨려서. 오전 7시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벌써 오픈이 9시인데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박영숙 씨였습니다. 할머니, 김민수 이사가 달려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왔지. 30년 기다렸는데 이 시간쯤이야. 박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젊은이. 여기까지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오전 9시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숙 씨가 첫 발을 내디뎠어요. 직원들이 장미꽃을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H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 씨는 꽃을 받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치 코너 앞에 섰어요. 수십 종류의 김치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고마워서. 박 씨는 김치통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마음 편히 김치 살 수 있겠네. 그 모습을 본 직원들 모두 울었습니다. 이수진 씨, 최진우 씨, 김민수 이사까지 다 같이 울었어요. 11,600 마이너스 그날의 기적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히스패닉. 모든 인종이 섞여 있었어요. 20대 미국인 여성. 저 K- 드라마 팬이에요. 사랑의 불시착 보고 한국 음식에 빠졌거든요. 이제 여기서 다 살 수 있어요. 그녀는 라면을 10봉지나 샀습니다. 40대 한국계 미국인 부부.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먹이고 싶었어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제 여기서 장 보면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은 떡과 김밥을 샀습니다. 70대 한국인 할아버지. 고향 냄새가 나요. 된장 냄새, 김치 냄새. 50년 만에 맡아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된장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그냥 냄새를 맡으면서 울고 계셨어요. 최진우 씨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 그냥 할머니 생각나서.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거든. 할아버니. 최 씨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오늘 된장찌개 끓여서 할머니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럴게. 할아버지는 된장을 꼭 안고 갔습니다. 12,000 마이너스 계산대의 기적. 계산대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어디서 오셨어요? 템파에서요. 1시간 반 걸렸어요. 우와, 멀리서 오셨네요. 이거 위에서라면 3시간도 올 수 있어요. 계산원 박미영 씨, 40대 중반, H마트 경력 15년. 제가 15년 동안 계산대에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에요. 손님들이 다들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울컥했어요. 한 손님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이세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런 곳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손님은 절을 했어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30년 외로웠거든요. 한국 음식 없어서.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박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400- 김민수 이사의 눈물. 오후 3시 김민수 이사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매장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다니고 웃고 이야기하고 물건을 고르는 모습. 우리가 해냈어. 김 이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해냈어.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영숙 씨였습니다. 할머니, 잠깐 들어와도 돼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박 씨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 김치가 먹고 싶으면 이 시간 운전해야 하고 한국 물건 사려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김치를 보고 된장을 보고 라면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가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내 문화가 가치 있다는 걸, 이렇게 큰 가게를 만들 만큼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김민수 이사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2,800- 폐점 후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판매액 나왔어요. 회계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얼마예요? 85만 달러. 뭐? 85만 달러요. 하루에? 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미쳤다. 대박. 김민수 이사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이야? 네. 확인했어요. 그리고요. 뭐? 내일 예약 문의가 500건 넘게 들어왔대요. 예약? 네. 사람들이 줄 서기 싫다고 미리 주문하고 픽업하겠대요. 김 이사는 웃었습니다. 우리 대성공이네. 그날 밤 팀 전체가 모여 작은 파티를 했어요. 피자를 시키고 콜라를 마시며 서로 축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2년. 정말 힘들었죠. 근데 우리 해냈어요. 오늘 본 사람들 얼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30년 기다린 사람들, 고향을 되찾은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돌려드린 거예요. 그게 제일 뿌듯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오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줄은 여전히 길었고 주차장은 여전히 만차였죠. 제가 다시 김민수 이사를 만났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어제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손녀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손녀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김치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먹던 거. 이게 떡이야. 설날에 먹는 거. 그 모습 보고 또 울었어요. 왜요? 문화가 이어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할머니에서 손녀로, 1세대에서 3세대로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 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H마트에서 일했어요. 많은 매장 오픈을 도왔죠. 근데 올랜도가 제일 특별해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3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 갈증을 우리가 풀어준 거죠.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람이에요. 13,500 H마트가 바꾼 것들. H마트 올랜도 오픈 이후 이 도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지역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H마트가 올랜도에 가져온 변화.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H마트 오픈 이후 올랜도 한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다. 사람들이 H마트에서 만나 친구가 되고 서로 돕고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H마트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문화가 교류하는 곳,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 박영숙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랜도가 진짜 내 집 같아요. 왜요? 한국이 있으니까. H마트에 가면 한국에 온 것 같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25세 한국계 미국인 제니.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어도 잘 못해요. 근데 H마트 오픈하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니야, 같이 장 보러 가자. 할머니랑 H마트 갔는데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좋아서. 할머니가 김치통을 만지시면서 이게 우리 문화야. 너도 알아야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H마트가 저한테 정체성을 준 거예요. 14,000 마무리. 저는 이 취재를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거? 아닙니다. 음식은 기억이고 문화이고 정체성입니다. 김치 한 통이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된장찌개 한 그릇이 엄마를 그리게 하고 떡볶이 한 접시가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H마트는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이었어요. 1982년 김일애 씨가 50평짜리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 그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40년 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H마트가 올랜도에 생길 거라고,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릴 거라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거라고. 하지만 그분의 꿈은 이뤄졌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그 작은 꿈이 이렇게 큰 감동으로 돌아왔어요. 2024년 12월 5일 올랜도 H마트 오픈 날. 저는 그곳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눈물, 2년을 준비한 직원들의 헌신, 밤을 새워 진열대를 채운 이들의 땀, 그리고 음식으로 이어진 문화의 다리. H마트는 단순한 슈퍼마켓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14,400 엔딩. 지금까지 올랜도 H마트 오픈 현장에서 고향의 맛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박영숙 씨, 2년을 준비한 김민수 이사와 팀원들, 밤을 새워 진열대를 채운 이수진 씨, 냉동고 옆에서 잔 최진우 씨, 15년 경력의 계산원 박미영 씨, 그리고 1982년 작은 가게를 열었던 김일애 씨, 모든 분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H마트를 만들었습니다. 음식으로 문화를 이어온 사람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고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H마트가 자랑스럽다면 H마트 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 음식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감동적이었다면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 스토리를 계속 전하는 힘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모이시다에서 힐링하세요. 매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